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팝송과 영어 발음이라는 주제 아래서 여러분들한테 팝송으로 시작한 영어와의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 스피킹 코치 팝송 덕후 서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어를 두려워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정말 싫어했던 제가 어떻게 해서 영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와 함께 팝송으로 쉽고 재밌게 영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같이 영어를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영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같은 분들, 영어 포기자, 영어 울렁증 가지신 분들이 어떤 단계로 하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의 메인 포인트죠. 팝송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갈 수 없겠죠. 네, 바로 지금 외국인과 영어 대화를 해도 10배 잘 되는 꿀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와의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라고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무슨 영어와의 사랑이야? 우선 일단 그런 생각 하셨을 거고, 어떻게 무슨 영어와 전쟁 같은 사랑이야? 이런 얘기 하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 시작해 보려면 저의 영어를 얼마나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남들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배우려면 어쨌든 남들과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너무 멀리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그런데 텍스트 기억력이 정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기억을 하지만 뭔가 이름이나 이런 거는 지금 봐도 아, 저 사람 누구지? 막 이러면서 텍스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 영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문법 외우고 단어 외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를 멀리하게 됐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저를 걱정하셨고 학원, 영어 방법, 다양한 영어 교재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점수는 오르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꾸지람을 계속 주시니까 영어에 대한 그 스트레스 점점 심해져서 결국 영어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영어 혐오하는 분들 꽤 계시죠? 제가 대표적인 그 주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가지고 학창시절 딱 끝나갈 쯤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영어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강남에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학원을 보니까 아이패드도 주고 영어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비록 토익은 잘 모르니까 한번 영어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 학원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다녔을까요? 한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교수님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내가 영어 실력이 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포인트는 제가 그때 2학년이었거든요. 토익은 2년이면 그게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계산해보니까 한 3년은 해야 되는데 지금 해봤자 2년 후면 없어지니까 취업할 때 쓸 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말을 하고 학원을 4일째 딱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 먹었죠. 내가 지금 점수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영어에 대한 울렁증, 그런 컴플렉스를 한번 고쳐보자. 그런 마음으로 서점을 돌면서 그리고 강남에 있는 학원가들을 쭉 돌면서 말하기 영어, 영어 울렁증, 영어 컴플렉스를 고칠 수 있는 영어 방법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저만의 방법을 찾아냈죠. 일단 말하기 영어를 해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 많은 서적 그리고 논문들에서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내고 있는 영어 발음이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이나 영국인 같은 분들이 사용하는 영어와는 발음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그렇죠.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언어의 사회성이란 이 언어를 보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거기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그런 약속이 있겠죠. 그 약속을 발음기호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23살이 될 때까지 발음기호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방식대로 막 단어 읽고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발음기호대로 읽어야지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런 미드나 팝송을 봤는데 아는 단어뿐만 있는데 왜 내가 못 알아들을까라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했을까요? 발음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나운서의 발음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아나운서의 발음을 막 찾아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쉬운 영어 뉴스라고 딱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발음 기호를 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유튜브에 발음 기호 읽는 법 이렇게 딱 쳤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막 쳐봤죠. How to pronounce 이렇게 치니까 막 쫘르륵 나오더라고요. 그걸 딱 구독해서 매일매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핵심 포인트죠. 올드 팝송을 통해서 영어 발음을 딱 익혀가기 시작했어요. 네, 왜 팝송으로 했는지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지에 대한 유튜브를 찾아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화의 전쟁 같은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왜 팝송을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발음 고친 데 썼을까요? 팝송으로.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학원 박차가 나왔을 때 제가 영어 회화책, 뭐 영어 패턴 책 이런 거 다 아시죠? 제가 그거를 딱 책도 사고 막 읽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어에 엄청난 그 영어 혐오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에 딱 펴는 순간 이 가슴이 마이크 때문에 칠 수 없지만 이렇게 아주 꽉꽉 막히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랬던 사람들이 막 뉴스도 있고 하니까 그럼 나도 팝송으로 해보자 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누나는 1년 동안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 팝송을 좋아했던 저희 누나 때문에 제 mp3에는 팝송 음악들이 쫘르륵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듣고 따라하지도 못하고 가사도 모르지만 일단 그냥 뭐 듣고 뭐 따라 이렇게 부르는 연습을 하고 했거든요. 물론 전혀 못했죠. 그렇게 해서 팝송으로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팝송을 공부해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같이 토익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래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팝송을 부르는 걸 보고 갑자기 이제 노래방 끝나고 나오는데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딱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영어 공부 어디서 했냐? 어떻게 했냐? 혼자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됐다. 나 영어 공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탄력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제 영어 실력이 정말 그때 좋았을까요? 물론 아니죠. 팝송을 6개월 한다고 해서 영어 발음은 엄청 좋아졌지만 제 영어 실력이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어떤 옆에서 막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평가는 영어 발음이었던 거죠. 제가 팝송을 통해 만들었던 영어 발음이 저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작은 성공이 되었고 그 작은 성공이 제가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네,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면 일단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발음도 좋아지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저같이 영어를 싫어하고 포기했던 영포자가 영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은 A, B, C 단계 누적된 학습 시간과 암기된 문장 수에 따라서 A, B, C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원하는 컨텐츠도 있으실 거고 원하는 학습 방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처럼 영어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 영어 포기했다, 이제 나 영어는 내 인생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한 번쯤 제 말을 들어본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A 단계인데요. 저는 이 A 단계를 발음 집중 수정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딱 봐도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이 단계를 제가 세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습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A 단계는 약 2개월 정도 200개 정도의 기초적인 문장을 암기하면서 발음을 집중 수정하는 단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지금 딱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서 How to pronounce,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발음 기호 읽는지 라는 키워드를 딱 치시면 전 세계 진짜 미국, 아프리카 이런 데 날다 긴다 하는 그 영어 강사분들이 발음하는 법을 딱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딱 구독을 하셔서 영어만 구독하면 이해 못하니까 한국어 강사분 것도 하나 구독하고 영어도 하나 구독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발음 기호 읽는 법을 딱 습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이죠. 팝송인데요. 팝송은 제가 뒤에 세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지만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팝송 많이 있잖아요. 그 팝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발음을 만들고 영어식 멜로디, 리듬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고 한국어를 제일 잘 발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나운서들이죠. 이 아나운서들의 발음과 문장을 익히면 우리도 아나운서의 비슷한 그런 좋은 발음과 리듬과 멜로디로 좋은 문장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asy English News, Easy English News 혹은 CNN Student News 혹은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정세는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리랑 TV 뉴스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아나운서들의 쉬운 뉴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통해서 문장을 익히고 발음을 고치시는 과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이 A단계에서는 꼭 셀프 피드백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2개월 정도, 약 150시간 정도 200문장들을 통해서 발음을 집중 수정하는 단계니까요. 너무 막 급한 마음에 A단계 넘어가고 B단계부터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혹시 영어가 정말 무섭고 울렁증이 있거나 혹은 영어 외국인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A단계에서 한번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B단계를 알아봐야겠죠? B단계는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문장 집중 습득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약 4개월 정도 800개 정도의 문장을 집중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언제 누구를 만나도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문장의 툴을 만드는, 영어의 그 툴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걸 뭐 다양한 분들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걸 영어의 핵이라고 하고요. 영어의 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과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그걸 만들면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회화책이나 이런 걸로 부담 있게 영어를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담긴 영화나 미드로 일단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단계에서 영화와 미드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문장을 습득하고 800개 정도의 문장을 외우면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뭐 메인으로 영화를 알려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처음에 저도 이 호기롭게 뭐 이렇게 어려운 영화들을 막 찾았어요. 뭐 노팅힐도 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영국식 발음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무서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꾸준히 봤던 비디오들을 막 찾아봤어요. 쿵푸 팬더, 뮬란 같은 걸 가지고 문장을 막 암기하기 시작하니까 그건 되게 쉽고 재밌는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막 캐릭터들이 막 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을 딱 외울 때쯤 되니까 한 400개, 600개 정도의 문장을 외우니까 좀 어려운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영화들의 대사들도 막 쏙쏙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막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영화 미드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뭐 축구, 야구, 농구 같은 거 혹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패션이 있겠죠. 그런 파트로 영어를 습득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800개 정도의 문장을 외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B단계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컨텐츠로 영어를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 파트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A단계부터 꾸준히 하다 보면 이때쯤 되면 한 3, 4개월쯤 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죠? 3개월쯤 되면 다 영어에 슬럼프가 와요. 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일단 내가 어렵거나 지친 것 혹은 이미 질려버린 걸로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 뭐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축구였는데요. 해외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뉴스랑 영상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뉴스를 찾아보면서 영어를 학습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문장을 암기했었는데요.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웃기게도 제가 좋아하는 이 파트 분야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야들에는 매일매일 뉴스가 반복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구조가 반복돼요. 어제 퇴장당한 선수가 있으면 내일도 어떤 선수는 퇴장을 당할 거고요. 어제 뭐 격투기 뭐 이렇게 싸움이 있었으면 내일도 어떤 사람들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 구조가 저희한테 자연스럽게 체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슬럼프도 극복하면서 영어도 얻고 재미도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영어로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2단계, 이 B단계에서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바로 스피치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어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낯가림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근데 스피치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성공한 분들의 어떤 자세, 생각이나 영어 말하는 패턴, 영어 말할 때 어떤 표정, 몸짓을 딱 보고 이거 너무 멋있다라는 거 하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 문장들을 외워서 남들 앞에서 한번 스피치를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 문장을 외워서 마치 내가 스티브 잡스인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막 해보니까 그 문장도 익혀지고 남들 앞에 나서기 주저하던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한테 영어와 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 스피치도 참 좋은 도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B단계 제가 알려드렸죠. 약 360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800개 정도 문장을 외우시다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영어 핵이란 게 생기고요. A단계에 만들었던 그 좋은 발음과 B단계에 생겼던 그 문장 툴, 영어 핵이 여러분들이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영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만들어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C단계인데요. 벌써 제목부터 뭔가 야 이거 아닌데 막 이런 거 딱 생각 드시죠? 읽기, 쓰기, 문법 단계예요. 자, 이거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뭔가 흠칫 놀라면서 옛날 내가 선생님한테 혼나던 그 기억들이 막 떠올라. 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A단계 발음을 집중 수정하고 B단계에서 문장을 집중적으로 습득하고 난 다음에 C단계에 가면 우리가 일단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공포심,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C단계를 하면서 일단 뭔가 호기심이 생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믿지 못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호감 가는 이성을 봤을 때 어떠세요? 처음에는 얘가 그냥 잘 모르겠지만 점점 좋아지면 이 사람한테 막 잘 보이고 싶으시죠? 잘 보이고 싶고 막 멋있게 보이고 싶고 막 좋은 말, 멋진 말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C단계를 만났을 때, A, B를 거쳐서 C단계를 만났을 때 저희들의 모습이란 거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호기심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면 영어를 잘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딱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 읽기, 쓰기, 문법도 즐겁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겠죠. 이때를 위해서는 영어 소설, 쉬운 단계부터 영어 소설을 읽는 것도 있겠고요. 영어로만 만들어진 문법서인 GIU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영어 문장도 습득하고 영어도 쉽고 재밌게 읽기, 쓰기, 문법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A, B, C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영어를 정말 싫어하고 막 영어 포기했던 제가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원하시는 방법과 콘텐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처럼 영어를 정말 싫어하고 어떻게 영어랑 사랑에 빠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몇 분 만났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방법대로 A, B, C 단계를 거치면 영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공포심 없이 영어와 사랑에 빠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1번과 2번 파트에서 어떻게 해서 저 같은 영어를 비호감이고 영어를 정말 혐오하던 사람이 영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단계로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를 정말 사랑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럼 세 번째 메인이죠. 팝송으로 영어 발음을 고치고 영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영어 학습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하죠. 근데 왜 우리가 굳이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 왜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딱 드시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딱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팝송이 저 같은 영어 울렁증 가졌던 사람,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들한테 특효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영어 문법책이나 영어 회화책 보면 어때요? 거부감이 딱 들죠. 하지만 팝송은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노래를 정말 잘하지 않아도 팝송으로 영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 mp3를 보시면 아마 mp3 안에는 팝송들이 막 짜르륵 있을 거예요. 그거 듣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나요? 아마 아니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그랬는데 팝송은 일단 거부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문장 암기가 정말 쉽게 됩니다. 일단 초보자들이 어려운 게 문장을 암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텍스트 암기력이 정말 부족했는데요. 희한하게 이 팝송에는 노래에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문장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가 나온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정말 세월이 야속한데요. 그 노래를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 딱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어머님께. 그래, 어머니 가난한 집에 나와 어머님만 살았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혼자 짜장면 먹고,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아버지 없이 가게를 이뤄냈어. 이런 것들 딱 생각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팝송에는, 그리고 이런 가요에는 노래 속에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 팝송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는 암기가 쉽다는 점. 그래서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인데요. 영어식 발음과 한국식 발음은 참 많이 다릅니다. 네. 이 발음을 고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습서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팝송을 잘 듣고 따라하기만 해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영어식 멜로디, 영어식 리듬, 영어식 발음을
익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의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성격이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제가 토익 학원을 박차고 나갈 때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그러고도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안 돼 이 새끼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고 보자 이 자식아 하면서 딱 저만의 방법을 딱 찾고 6개월 지났을 때 그 친구가 토익 시험 끝난 날 저희가 노래방에 가게 됐습니다. 네, 아까 바로 그 에피소드의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한 750점을 받았다고 노래방을 쏜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을 하다 보니까 강남은 또 노래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너스 시간은 30분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15분 노래를 다 하다 보니까 노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한번 팝송 한번 불러봐야겠다 해서 공부했던 팝송들, 그때 공부했던 게 뭐 마룬 5, 뭐 마이클 잭슨 뭐 이런 팝송들을 막 불렀어요. Heal the World 막 이런 거 불렀더니 딱 끝나고 그 친구가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해. 나도 좀 영어 좀 잘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어 좀 잘하자. 그 말이 저한테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영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딱 주어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전 영어에서 이 팝송을 통해서 얻는 이 발음과 이 작은 성공이 영어라는 큰 이 긴 마라톤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구력이 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한 번쯤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꾸준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왜 우리가 팝송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잘 아셨죠? 그럼 어떻게 팝송을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주제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집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그것도 한국에서요. 그러기엔 여러분들 준비물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네이버가 필요하죠. 네이버 아주 좋죠. 네이버 검색도 되고 사전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될 수 있는 PC라던가 핸드폰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봐야 되니까 우리 유튜브를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어폰과 핸드폰에 보면 녹음기 기능이 있죠. 이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다른 준비물들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더라고요. 팝 에듀, 플레이 팝스 에듀, 뭐 팝스 딕테이션, 에듀형 뭐 이런 다양한 팝송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유료라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부담 없으신 분들은 그걸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좀 어렵다, 좀 나는 돈 드는 게 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7단계에 걸쳐서 팝송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없이 녹음을 하는 단계입니다. 왜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팝송을 녹음해야 되지? 라는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팝송은 공부를 알려준다면서 왜 녹음을 하라는 거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뒤에 알게 되니까요. 일단 이어폰을 꽂으시고 노래를 딱 켜놓으시고 영어 가사를 그냥 보고 부르시면 돼요. 아셨죠? 이어폰 꽂고 하면서 영어 가사를 보고 부르는 걸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셔서는 가수의 얼굴이 나온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잘 찾으면 다 그런 게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 얼굴 나오는 거 딱 보고 그 가수처럼 내가 뭔가 몸짓, 발짓, 손짓, 표정을 하면서 막 똑같이 불러보세요. 보면은 외국인 가수들은 막 입도 크게 하고 막 표정도 막 다이나믹하죠. 그거 똑같이 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자, 우리 친절한 네이버의 블로거들 알고 계신가요? 딱 여러분들이 딱 공부하고 싶은 팝송을 딱 치시고 해석 이렇게 치면 아주 수천만 이 블로거들이 아주 친절하게 한글 해석본들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한글 해석본을 보고 아까 뽑아놨던 영어 가사가 있죠? 이걸 딱 보고 이걸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딱 보고 이 문장은, 이 한글 문장은 이런 식으로 영어 발음하는구나. 이걸 이런 뜻이구나. 이 영어는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현하는구나. 이것만 알고 아까 어머님께, G.O.D의 어머님께처럼 그 노래를 머릿속에 딱 그리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단계에서는 완전히 숙지를 하셨죠. 물론 가사를 못 외워도 되고 완벽하게 부르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한글 가사를 머릿속에 그리실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걸 그리면서 노래를 불러보시는 겁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5단계에서는 이제 정말 포인트, 셀프 피드백 단계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녹음하셨던 거 있죠? 가사 보고 녹음하셨던 거를 딱 가져오세요. 그 녹음 파일을 가져오시고 정말 가수가 부른 그 노래를 딱 놔두고 영어 가사를 딱 뽑아놓은 채 딱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녹음본과 외국인 팝송 가수가 부른 그 녹음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깜짝 경악하실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들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랬고요. 막 욕을 하면서 이건 노래가 아니야. 이건 그냥 혐오스러운 말소리야.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걸 보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부른 팝송과 내가 부른 그 팝송도 아닌 그런 어떤 녹음본과 비교를 하면서 뭔가 어색한 부분, 발음이 좀 이상하다, 혹은 연음이 안 된다, 멜로디가 이상하다, 이 부분을 다 체크하는 겁니다. 이 가사집에 다 체크를 하세요. 이게 바로 셀프 피드백을 딱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걸 수정 보완해야겠죠. 피드백은 포인트는 수정과 보완이죠. 내가 스스로 찾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팝송은 A 단계에서 발음을 집중 수정하는 단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팝송으로 집중적으로 발음을 수정해야 돼요. 네이버에 내가 어색했던 그 부분, 뭔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했던 부분을 딱 단어를 쳐보시면 친절하게 발음 기호와 함께 어떻게 읽는지, 심지어 미국식, 영어국식 이 발음도 다 있고요. 또 그 문장의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멜로디를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발음되는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십 번, 많으면 수백 번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단어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했으니까 이것만 계속 따라 불러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단어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습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셀프 피드백 단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겠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을 비교해야지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잖아요. 자, 이제 포인트는 첫 번째 녹음본과 방금 전 셀프 피드백에 거쳐서 녹음했던 그 녹음본을 가져 놓으시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를 딱 들어보시고 이렇게 좋아졌나라는 걸 딱 느껴보세요. 그러면 작은 성공을 얻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체력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 셀프 피드백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다시 들었을 때 그래도 좀 이건 좀 아니야, 이거 좀 어색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셀프 피드백 단계에서 그래도 좀 어색한 부분 체크해서 다시 수정하고 녹음하는 방법 꾸준히 하시면 영어 발음 완전히 고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건 꼭 노래방에 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요즘에 코인 노래방이라고 많죠. 500원이면 노래 한 곡 부르니까요. 꼭 불러보세요. 전 이걸 다운로드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트리밍으로 노래 들으면 외국에 가거나 지방에 가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내 돈이 내가 돈 내고 완전 다운받은 게 아니라 그냥 빌려 듣는 거거든요. 근데 다운로드를 해버리면, 돈을 좀 더 내고 다운로드를 해버리면 그 노래 여러분 것이 됩니다. 네, 어딜 가서라도 부를 수 있고 어딜 가서라도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 이 다운로드 효과까지 거치신다면 여러분들 팝송 한 곡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팝송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7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팝송 공부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거 없나요? 혹시 그냥 막 하면 돼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큰 소리로 팝송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식 액센트, 코리안 액센트를 벗어나서 영국식, 미국식, 영어 액센트를 익히기 위함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을, 특히 표준말을 쓰는 한국 서울 사람들 위주로 설명하자면 말에 이 높낮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영어는 어떨까요? 영국 영어는 아주 거침없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게 약속이 돼 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이 높이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들고 설명을 해볼게요. What is your name을 여러분들이 그냥 딱 읽으면은 우리 고등학교 시절 읽었던 거 보면 What's your name? My name is 서승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똑같은 문장인데 What's your name? My name is 서승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따라하기 위해서 강제로 큰 소리를 빵! 빵! 내는 거예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서승원 이렇게 해요. 어때요? 그냥 소리만 크게 했는데 비슷해지죠? 이래서 큰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제가 발음 연습 영상 찾아보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영상 딱 보시면 입을 보면 외국인들이 입을 엄청 크게 벌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어색한데 사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이 유성음, 이 성대를 쓰는 소리가 상당히 거의 메인 9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아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승원인데요. 밥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영어는 박진영 씨가 좋아하는 두성도 쓰고 비성도 쓰고 유성, 무성, 복성도 쓰기 때문에 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입도 아주 크게 벌리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입을 안 벌려도 되는, 지금 제가 입을 거의 안 벌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영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 영어식 발음에 적합한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그때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해서 가사를 떠올리면서 불러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G.O.D 어머니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팝송도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야지 장기 기억이 됩니다. 네, 그냥 텍스트만 외웠을 때는 단기 기억에 그치기 쉽죠. 우리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미지로 딱 생각하면 오래 가죠. 네, 그게 바로 장기 기억 효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셀프 피드백과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을 평가하고 스스로 작은 성공으로 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녹음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듣기 싫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말 해도 되죠. 정말 극혐이에요. 제 목소리가 극혐이라는, 왜냐면 이게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극혐인데,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영어를 딱 잘하게 해주는 효과가 되니까요. 꼭 녹음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꼭 다른 사람 앞에서 불러보시는 연습. 네, 다운로드 효과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있게 불러보는 거예요. 저도 영어 팝송 여러 개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누군가의 결혼에 축가를 부른다면 전 반드시 팝송으로 부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영어 학습법과 5가지 유의의 사항을 지켜서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팝송 한 20곡, 10곡 정도만 완전히 마스터하고 꼭꼭 씹어서 완전히 이거 흡수하면 이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일단 영어식 멜로디, 리듬, 발음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토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영어에 대한 그 거부감, 영어 너무 싫어, 막 영어 혐오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영어에 대한 호감도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저를 보세요. 영어를 막 여러분한테 설명까지 드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남들 지적하는 시선에 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런 거 해소하고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팝송은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딱 남들 앞에서 영어도 하고 외국인 보면 막 가서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했던 걸 막 쓰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 4가지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팝송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 팝송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뭐 나 그러면 에미넴의 뭐 Lose Yourself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걸쳐서 2단계는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급 단계, 저같이 영어 완전 싫어했던 사람들 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죠. 이때는 학습 도구로 선정되는 이 노래와 영상에 꼭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수의 입이 잘 보이는 영상이어야 돼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알라딘, 뭐 자스민 공주 보면 막 양탄을 사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멜로디가 천천히 쉽고 반복되는 노래를 해야 합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막 너무 EDM이나 이런 거 보면은 멜로디도 막 이해하기 어렵고 막 이런 게 많은데요. 옛날 올드 팝송이나 애니메이션을 하면 그런 천천히 반복되는 리듬과 멜로디를 익힐 수 있으니까요. 꼭 이런 팝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발음이 좋아야겠죠. 네, 힙합 저 정말 좋아하는데 힙합을 듣다 보면 잘 안 들려요. 흑형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들리는 게 많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올드 팝송은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천천히 해주니까요. 그걸로 하면 좋겠죠. 명심하세요. 우린 지금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팝송으로 영어 발음을 고치고 기초적인 영어에 대한 문장을 딱 만들고 영어에 대한 호감도를 올리기 위한 그 비호감 탈출 방법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팝송이 있어요. 나 그걸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A단계, 초보 단계에서는 좀 쉽고 또 따라하기 쉬운 팝송을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 B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올드 팝송도 됐고 애니메이션 OST도 좀 했다 하면 이제 이걸로 좀 지루한데요 하시는 마음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락 음악이나 어쿠스틱 밴드의 노래 같은 걸로 영어를 해주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어쿠스틱 팝 음악은 그렇게 빠르지 않을 뿐더러 이 락 음악도 막 랩처럼 엄청 촉사포로 하질 않아요. 왜냐면 락은 막 다 같이 막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강세를 넣어서 막 크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또 얼굴을 또 왜냐면 락 음악에서는 이 손 막 얼굴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어쿠스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또 이런 팝송을 하면 좋겠죠. 이때 선정할 때도 얼굴 잘 보이고 뭔가 리듬이 좀 쉽고 반복되고 또 무엇보다 락 음악이니까 강세가 세게 들어간 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이거는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언젠가 내가 노래방에 가거나 누가 앞에서
랩 음악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 욕구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한국 랩도 어려운데 영어로 랩을 한다니. 저도 처음에는 영어 랩은 내 인생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영어 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팝송만 하면 물론 안 됩니다. A, B, C 단계에 걸쳐서 A, B 단계를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문장 구조 속에서 어떤 법칙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강세를 넣는구나. 여기선 힘을 빼는구나. 여기선 연음을 만드는구나. 이런 법칙들을 스스로 체득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힙합에서도 반복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때는 좀 빠른 댄스 음악이라던가 힙합 음악이라던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룬5나 브루노 마스 아니면 에미넴, 제이지 이런 노래들을 하면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서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팝송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또 팝송을 했을 때 효과 같은 걸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제 팝송으로 대략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죠? 꾸준히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영어 지금 당장 이 문을 박차고 나간 순간부터 외국인과 만났을 때 영어 대화가 10배 잘 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배? 10배. 네, 거짓말 같으시죠? 이건 제가 회사 생활을 2년 동안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꿀팁들이니까요. 앞에 건 팝송은 나랑 안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고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는 용두사미식 영어를 버려라입니다. 용두사미?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한자를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말인데요. 우리 작심삼일하듯이 처음에는 막 멋있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용두사미식 영어라고 합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 나오는 그 congratulation 아시나요? congratulation 이게 콩글리시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congratulation이라는 건 없어요. congratulations라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습관적으로 끝을 막 얽어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책을 막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한국어와 영어는 둘 다 표음 문자입니다. 네, 글자 하나자는 뜻이 없다는 거. 근데 한국어는 대부분 어디서 왔죠? 중국어에서 왔어요. 중국어는 표의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막 뜻 있으시죠? 그게 바로 표의 문자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얽어부려도 대충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어떨까요? 표음 문자. A, B, C, D, A, B, L, E가 따로 있으면 이거 아무 뜻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뭉쳤을 때 able,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끝을 막 얽어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용두사미식 발음을 버리자라고 생각하고 끝소리를 내자라고 딱 마음 먹으시면 그때부터 막 들릴 겁니다. 네, 맥도날드에 가서 미국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할 때도 빅맥 주세요, 빅맥 이러면 절대 맥도날드에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빅맥 이래야지 빅맥 줄게, here to go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드실 거예요? 갈 거예요? 자, 애플 스토어에 가서 여러분들이 노트북 맥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이거 맥 주세요, 맥 영어로 맥 I want to Mac 이런다고 해서 맥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Mac I want a Mac 이렇게 끝까지 소리를 내야 됩니다. 뮤직이 아니죠. 뮤직 끝까지 이 습관을 만드신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외국인과 대화가 10배 잘 됩니다.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할 때 외국인 바이오와 하면서 얻었던 경험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입도 얼굴도 바꿔버리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대모사 하는 그런 유명한 분들 보시면 굳이 왜 몸까지 따라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어차피 소리는 여기 목에서 나는데 왜 굳이 얼굴 표정 몸짓 이렇게 따라할까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는 유성은 여기서만 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는 막 온몸에서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짓 발짓은 막 따라해야지 소리가 비슷하게 납니다. 신기하시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영상을 보여드리기보단 혹시 여러분 쿵푸 팬더라는 영화 보셨나요? 쿵푸 팬더에 보면 저기 우구웨이라는 그 거북도사가 나와요. 네, 거북도사. 이 거북도사의 발음을 똑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딱 그 대사 이런 거 스크립트를 보시면 그냥 막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똑같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구웨이가 돼야 됩니다. 자, 우구웨이는 거북이어서 몸짓이 막 느릿느릿하죠. 일단 몸짓을 느릿느릿 만드시고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포인트는 우구웨이는 이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빨을 없애세요. 이빨을 없애서 껌뻑껌뻑 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번 비슷한지만 한번 캐치해 보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Why me shout to be no baby to see my old friend. 네, 못 믿으시겠다고요? 유튜브에서 우구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식으로 발음하고 영어 외국인처럼 말하고 싶다 하시면 얼굴도 표정도 몸짓도 입도 똑같이 만들어라.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꿀팁입니다. 리듬을 타라. 리듬을 만들라는 거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은 이 문장의 크게 높낮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인처럼 이런 인토네이션을 만들고 리듬을 만드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강세, 크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코리안 액센트를 만드는 거죠. 네, 밥 먹었니? 뭐 먹었니? 어디서 뭐 했어? 라고 하지 말고 밥 먹었니? 뭐 먹었어? 라고 해보는 거죠. 자, 서울 분들은 아마 제가 가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읽을까요? 가 이렇게 읽죠. 경상도 분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가가 왜일까요? 자, 그분들의 인토네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뭔 말인지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영어는 그리고 언어는 사회성을 가진 겁니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데 그냥 강세를 내보는 거예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중요한데 강세를 내고 안 중요한데 소리를 쫙 빼버리면 여러분들도 미국인처럼 얼추 비슷한 인토네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그맨 김영철 씨가 하는 영어가 이상한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인토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 꿀팁이니까요. 꼭 기억해서 앞으로 외국인 딱 바이어를 만나거나 외국인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으면 물론 영어 단어가 안 돼도 그냥 이런 잠실! Go to 잠실! 하시는 거예요. Go to 잠실! Second line! Green line! 이렇게 하시면 외국인들 thank you! 하고 갑니다. 아셨죠? 앞으로 꼭 기억해서 이 꿀팁 3가지를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국인 만나거나 외국에 가셔도 10배 더 잘 되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영어를 정말 싫어하던 제가, 영어를 울렁증, 영어를 혐오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영어를 좋아하게 되는지 알려드렸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오기 전까지는 저한테 영어는 그냥 뭐랄까요, 족쇄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어학 점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환학생을 가려면 어학 점수가 필요하대요. 제가 외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족쇄가 되는 거죠. 뭐 인턴십을 하고 싶어도 영어가 있어야 되고 취업을 하려면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짐이 되더라고요. 출장 회사에 입사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은 해외 출장 기회를 스스로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일을 더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영어가 딱 되고 나니까 정말 그 팝송이란 키워드, 팝송이란 컨텐츠로 정말 영어를 싫어하던 제가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딱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영어가 자기 이름을 딱 지우더라고요. 난 장애물 족쇄가 아니야. 이렇게 딱 지우면서 기회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회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승원아 난 기회야. 네, 여러분들은 영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어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시고 영어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움츠를 들고 외국인이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보면 No, I'm tired 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한번 영어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팝송을 통해서 요즘 팝송 덕후의 시대입니다. 덕후는 이제 더 이상 오타쿠가 아니에요. 덕후는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 팝송을 한번 날려버리시고요. 영어를 기회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새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팝송 덕후 서승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영어가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